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오후 10시 19분입니다. 오늘까지 오늘 지금 이 영상까지 밖에서 녹화가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집에 가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밖에 있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이렇게 좀 늦어졌네요. 오늘도 밤 10시가 좀 넘었는데,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니까 하여튼 이번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을 살펴보고 미국 장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장 둘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했고요. 어, 어쨌든 예전하고 조금 다른 건, 예전 같으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하게 오를 수 있었다면은 어떤 분위기가 좋거나 돈이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뭐 한 놈이 강하면 한 놈은 좀 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마감하지 않은 게 뭐 다행이다 요 정도로 보이네요. 그죠? 0.04%요 정도면은 하여튼 코스피가 오늘 돈을 좀 많이 빨아먹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풋옵션들이 풋옵션들이 6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오늘 그 붕괴시키는지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6거래일 동안 지지했던 자리를 붕괴시키긴 붕괴시켰습니다. 그죠? 붕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변동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변동성을 터뜨릴 수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6거래일 이나 지켰던 자리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된다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약간 좀 댐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물이 한 번에 확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변동성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 근데 이 오늘 뭐 물론 풋옵션들이 좀 많이 죽긴 했어요. 보시면은 뭐 31%부터 해서 뭐 이쪽 보시면 43%, 뭐 43%뭐 이런 것까지도 보이긴 보이는데 많이 죽긴 많이 죽었습니다. 보시면요. 결코 적게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터졌다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 이게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력들은 어디 한쪽으로 시세를 줄 생각보다는 얘도 죽이고 하는 양매도를 좀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6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풋옵션이 6거래일 동안 지켰던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쿵 하고 붕괴시켰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줄 수 있었는 자리에서도 안 줬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콜도 계속 죽이고 풋도 계속 죽이겠다, 양매도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겠다, 뭐 요렇게까지 일단 좀 유추를 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콜옵션 쪽을 보시면은 확실히 변동성이 터진 게 아니죠. 그죠? 변동성이 터졌다라는 날의 시세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이 마이너스 20% 40%대가 아니고 보통 마이너스 48%, 아니면 좀 많으면 52% 정도까지도 빠집니다. 이제 평상시에 어떤 그 만기주가 아닐 때 요 정도로 빠지는 게 변동성이 나올 때 모습입니다. 반대쪽은 보통 50에서 한 100%, 뭐 운이 좋으면 좀 외가들 같은 경우는 뭐 150에서 뭐 200% 이상도 당일 매수 시세로 터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반대쪽은 요 정도 죽고요. 좀 심하면 뭐 60% 정도까지 죽기도 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시세들이 나오는 게 이제 양매도장이 아닌 거고, 이런 시세들이 나오는 게 어떤 추세장, 어떤 강력한 원웨이 장의 모습인 건데, 오늘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 얼마죠? 뭐 마이너스 20%대죠. 참 플러스 20%대죠. 플러스 20%, 플러스 20%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변동성이 터진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댐을 붕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꾸역꾸역 그 변동성을 터트리진 않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콜옵션들을 모습을 보시면 일단은 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론적으로 이 세력들이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하는 이 둘 다 죽는 양매도를 이어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다? 계속 지수는 답답한 박스권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죠, 그죠?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아마 어젯밤쯤 말씀드렸을 걸요, 그죠? 넘어갈 거면 위쪽에서 넘어갈 거면 위에 이러다가 넘어가고,
붕괴시킬 거면 아래쪽에서 요러다가 붕괴를 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보시면 이것도 아니면 이것도 아니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좀 좁아져 있고, 요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이 가운데 지점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올랐다고 하루 내렸다고 딱히 여기에 대해서 뭐 울거나 웃거나 뭐 그럴 필요가 딱히 없어 보인다는 점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늘까지도 60일선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지수, 그죠? 코스닥 150 현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가 아니고 현물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아무튼 오늘도 상승 마감이에요. 그죠? 아무튼 상승 마감입니다. 이 상승 마감하고 하락 마감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긴 있어요. 물론 이 정도의 상승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워낙 이게 그 저변동성으로 좀 이렇게 좀, 그죠? 변동성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도 조금 의미를 둬서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요렇게 요 구간 안에서 하락 마감한 거는 요 날 하루, 요 파란색 불 들어온 요 날 하루, 요거 하나 정도,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정도, 한 2거래일 정도밖에 하락한 게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고점을 계속 높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점도 낮아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잘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 60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60일선 부근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아무튼 계속 얘도 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어딘가로 폭발시키고 싶은지 이렇게 방향성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봤고요. 이 정도까지 봤고, 하여튼 신기한 게 오늘 한국 장중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화 환율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강조했던 부분은 사실 그거죠. 분명히 달러 인덱스는 여기쯤 올라와 있고 위안화는 여기쯤 올라와 있는데 왜 원화는 이렇게 될까?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장중에는 일단 내려왔어요.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왔는데, 하여튼 문제는 이제 장중이 아니고 장 끝나고 나서죠. 장 끝나고 나서 흐름도 지금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장중에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면서 뭐 오늘 중국도 상승하고 뭐 홍콩도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좋은 분위기를 보이긴 했습니다. 어제 미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장중에 좀 빠졌다가 반등하는 흐름이었죠. 물론 뭐 다양한 이슈들이 뭐 몇 가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한국하고 아시아장이 올랐다라는 게 뭐 일단 현재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뭐 장중에 나온 뭐 뉴스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런 건 없고, 뭐 오늘 선물 시장이 뭐 오늘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개인들은 조금 팔아 제끼고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샀다. 수급상으로도 뭐 특별한 이상한 점은 없는 거고요. 오늘이 아무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날짜가 오늘 26일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죠. 주봉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번 오늘이요.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니까 주말 동안에 이번 주에 어떻게 주봉은 어떻게 마감이 됐나 이런 모습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박스권 안에 와 있지만 박스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난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주봉의 모습은 이렇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주봉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다. 뭐 누가 봐도 일단 어떤 수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각 수렴형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시든지 아무튼간 수렴하고 있다. 딱 가운데 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방향성은 알 수가 없다. 그죠? 여기까지 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거는 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한 뉴스 같은 건 보이지 않고,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중국장, 어제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 FOMC 회의에 있는 요 내용만 사실 좀 주로 보는데요. 제가 뭐 중국 인민은행 쪽을 그게 움직임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걸 관심 있게 사실 쳐다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중국 관련된 하나리서치 뭐 여기서 텔레그램 요걸 받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과 한번 볼만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게 나왔나 봐요. 어제 저녁에 뭐 어제쯤에 인민은행 회의록이 공개가 됐나 보더라고요. 인민은행 회의록. 근데 여기서 약간 그 어떤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미묘하게 좀 변한 것 같다. 라는 점을 그 여기 이 메시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요게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바뀌었냐면은 4분기에 뭐 통화정책 연속성, 안정성, 지속성 유지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요거. 그리고 급격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라고 하고요. 시중 대출금리 명확하게 하락에서 안정 유지 속 하락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들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얘기들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완화적인 이야기보다는 예전에는 완전 완화적, 완전 비둘기적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덜 비둘기적으로 바뀐 겁니다. 통화정책 연속성, 안정성, 지속성. 지금 계속 유동성 푸는 쪽이었는데 연속성, 안정성, 지속적이라는 이야기 뺐으니까 일단 이 계속 유동성을 유지하는 요 부분은 조금 좀 힘이 빠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급격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계속 유동성을 풀겠다 라는 게 아니고 좀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시중 대출 금리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하락이 아니고 명확하게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박문환 이사 거기 글에서도 뭐 약간 이야기를 좀 드렸겠지만은 안정 유지 속 하락, 어느 정도 명백하게 하락해서 조금 오르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뭐 약간 요런 뉘앙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다 요즘은 안 보이지만은 유동성 공급, 뭐 일종의 양적 완화의 일종을 이 매일매일 뭐 조금씩 뭐 몇천억 위안씩 뭐 계속 조금씩 몇백억 위안씩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언제부터예요? 1월 중순쯤부터, 언제였나 모르겠는데 1월 말쯤부터 해서 계속 줄이기 시작했죠. 지금은 더 이상 유동성 공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전인대 같은 경우에서도 뭐 예전 같으면 무조건 성장 뭐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질적인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 전인재 리커창 총재가 거기서도 좀 어떤 부채 리스크 관리 뭐 이런 관리,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말들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스탠스가 약간 예전처럼 대놓고 유동성 공급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다.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예전과 같은 경제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보다는 이제는 경제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에서 이제는 좀 고민이 바뀐 거죠. 너무 금리가 올라가서 아니 참 이 경제가 생각보다 회복이 좀 너무 좀 빨라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떡하지? 약간 좀 요런 쪽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되면 어떡하지라는 요런 고민 쪽으로 조금 고민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좀 했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좀 요런 뉴스까지 좀 나오고 있죠. 정말 하여튼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세상 일이 정말 어떤 절대자 한 명이 정말 어떤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신이 있다 없다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마치 신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절대자 한 명이, 신이란 절대자 한 명이 이 모든 주식시장을 이 딱딱딱딱 맞게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기분을 좀 받긴 받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요즘 시장의 화두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 수혜주 운하에서 하필이면 선박이 좌초돼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보시면은 나흘째 제자리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흘째 지금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진짜 안 좋을 때 막 디플레이션이 나고 있을 때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신기한 게 인플레이션 같은 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은 이런 상승을 가속시키는 이런 신기한 이슈들이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세계 경제에 그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냥 뭐 지나가는 어떤 증시 이벤트 정도일 수는 있지만은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길어질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주말 정상화 목표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좀 그렇다. 요런 이슈에도 좀 관심 정도는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일부 선박은 벌써 남아공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이러면 거의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거니까 거의 한 10,000km 가까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신기해요. 예, 세상 돌아가는 게 신기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자, 아무튼 그 중국 증시 뭐 위안화하고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 증시 A50 지수 같은 건데 보시면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한국 장 열려 있을 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미국 장 시작하고 나니까 지금 살짝 아래쪽으로 좀 밀린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중국 지수를 상해 종합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튼 오늘 반등했어요. 반등하긴 반등했는데 반등한 자리가 어디냐? 여전히 넥라인 밑에 있다. 여전히 넥라인 밑에 있고 물론 이번에 여기 고점이 좀 높아지긴 하고 있긴 한데 참 고점이 아닌 저점이 살짝 높아진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 우하향 추세이고 넥라인은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일단 요게 중요한 거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데는 중국인민은행의 어떤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시장도 한국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조금 올랐으니까 환율은 이렇게 살짝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고 제가 아마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 보시다시피 여기 전고점이기 때문에 한 방에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종의 그런 흐름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한 번쯤 환율 상승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와서 정확하게 조정을 받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조정이라고 할까요?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 중에 음봉이 나오고 쉬었다 가는 건 조정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이게 독특한 거였습니다. 6.5위안이 추세 전환 라인이었는데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여기서 골 때리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이 환율이 폭등했다라는 게 이번 주의 특징이죠. 뭐 주봉 안 봐도 되겠죠. 주봉 안 봐도 이거 장대 양봉입니다. 그죠? 장대 양봉 나왔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됐다. 상승 전환이 되긴 됐다. 일봉상으로. 뭐 주봉상으로는 좀 다른 그림일 수 있긴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분석의 기준은 일단 일봉이긴 하니까 뭐 일봉상 일단 추세 전환 됐다라는 거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달러 인덱스하고 뭐 이런 거 살펴보면 되겠죠.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달러도 쉬겠습니다. 당연히 달러도 쉬겠죠.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단 뭐 신고가가 아니고 직전 고점이 여기죠. 직전 고점을 일단 넘어서서 안착한 상황인데요. 아마 차트를 좀 작게 줄여보면은 분명히 어떤 의미 있는 중요한 라인들에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희미한 선이 있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이 지금 현재 가격인데 보시면 어쨌든 머리 위쪽으로 이 중요한 이 저항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무거운 저항이긴 해요. 무거운 저항까지 좀 오긴 왔고 적당히 오르고 조정받아야 될 때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달러가 많이 올라서 신흥국 주식들이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주봉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음봉이긴 하지만 아랫꼬리가 이렇게 좀 길게 달려 있죠. 이런 모습들. 이게 이번 주 코스피가 굉장히 좀 독특했던 점이긴 하고요. 오늘 밤 제가 봤을 때 뭐 잘 보셔야 될 거는 좀 금리 부분인 것 같아요. 금리가 어젯밤에 2거래일째 어떤 지지력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뭐 물론 이게 지금 오전 10시 밤 10시 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가격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이게 종가라는 가정을 하면 이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1.6 부근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에는 어떤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올 때 지금까지 시장이 잘 올라줬었는데 다시 금리가 멈췄고 이제 오늘 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장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3,910에 대한 어떤 지지력 테스트 부분 아마 이런 거 S&P 기준이죠. 현재는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갭상승 출발하고 3,924인데요.
3910짜리가 어떤 중요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종가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선 S&P가 좀 강한데 오늘 장중에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오늘 S&P 그러니까 3910 라인 지지 붕괴 요런 여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죠. 여기는 요 라인.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살짝 그 돌파를 해 있는데 안착을 할지 여부는 일단 지나봐야 되는 거고, 대충 요 자리입니다. 요날 12,800이라는 자리 아마 아침에 숫자 드렸죠. 예, 12,800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아무튼 여전히 그 어떤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고 한국 주식시장이고요. 각국 주식시장들은 비추세 구간 안에 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 주봉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주봉 한 번씩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제가 뭐 별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는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를 최소 붕괴해야 돼요. 여기를. 오늘 밤에 안 그래도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중요한 자리이긴 하네요. 여기 있는 요 자리, 지금 현재 요 자리 중요합니다. 2980. 제가 여기를 붕괴하면은 이 반도체 지수 숏을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붕괴시켰다가 반등을 했고 오늘 밤 다시 한번 요 라인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 내일 아침에 보면 되겠다라는 점. 변동성 지수 베팅하실 분들은 아직까지 타이밍이 조금 좀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 좀 아닙니다. 최소 최소 여기는 돌파 안착하고, 최소 여기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최소한 한 6.6, 6.6 정도는 돌파 안착하고 나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아직 알 수 없어요. 좀 위험합니다. 물론 뭐 변동성 지수 자체는 뭐 20 부근에서 버티고 있긴 한데, 그죠? 19, 20 부근에서 버티고 있긴 한데요. 버티는 건 변동성 지수고 UVXY는 죽고 있으니까 UVXY는 최소 6.6 정도 지지력 보이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뭐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밖에서 녹화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번 영상까지가 끝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큰 화면에서 녹화할 거고요. 하여튼 네, 이번 주가 끝났네요. 궁금한 거는 질문 남겨주시고요.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